오늘은 아트멜 MCU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그 우노죠. 그러니까 아두이노의 우노가 채용한 ATmega 328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에 다른 기사에서도 사용한 그림인데, 옛날부터 제가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어디서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제 오랜 그 작업 경험, 사회 경험 제가 그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릴 거가 이 MCU의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MCU 하드웨어 중에 이 메모리, 하드웨어는 뭐 다 아시겠지만 메모리, CPU, I/O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메모리를 여기 4층 구조라고 했는데 이게 328, 2560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4층 구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아래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동차에서는 메모리 용량이 크게 필요지는 않아요. 조그만 시스템에서는. 근데 조금 규모가 되고 그 데이터 양이 좀 되고 이럴 때는 이 메모리를 관리할 줄 모르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고생을 하죠. 특히 하드웨어를 맡아 328이라든지 이 2560의 MCU에 대한 하드웨어를 마스터한 분이 없을 때 그 개발팀으로 말하면 그 중에 메모리를 확실히 어떻게 알 수 없을 때 아무도 한 사람도 알 수 없을 때 문제가 되죠. 그렇죠. 뒤에 보시면은 그 메모리가 여기 이제 4층이라는데 네 가지라는 그 내용만 보시면 네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328이 안에 메모리는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써놓고 읽어내고 그런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데이터를 보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써놓고 말씀하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번지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보관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그런 종류가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가지가요. 이거는 지금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니까 이런 아이오도 들고 메모리 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CPU만 있는 거는 프로세서라고 그랬죠. 이렇게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마이크로 컴퓨터예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또는 마이크로 컴퓨터. 이게 다 들어있으니까요. 328은 이게 다 들어있어요. 2560도 다 들어있는데 2560은 아마 현재 존재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존재하는 8비트 마이컴 중에서는 규모가 제일 클 거예요. 그 규모라고 그러면 이 IO고 이 메모리죠. IO의 사이즈, 또 메모리의 사이즈가 제일 큰 걸 거예요. 더 큰 거를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공개로 판매하고 이러는 것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오늘 IO 말고 요 메모리를 이 4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쓰는 건지를 이 데이터북에 봐도 밑에 보시면 데이터북에서 제가 캡처한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데이터에 봐도 4개를 어떻게 구분해서 쓴데 딱 이렇게 뭐 집어넣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구조는 없어요. 데이터북에요. 그리고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도 이런 종류 설명해 보면은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하드웨어를 설명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메모리는 4층 구조다. 그 뒤에 요 부분을 뒤에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같아요. 아트멜의 MCU는 요거 328이나 2560 말고도 다 같은데 거의 같은데 사이즈만 다른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저기 두 가지를 이렇게 적어 놨냐면 최근에 아두이노가 많이 시장에서 저걸 받고 있잖아요. 뭐라 그러나 저기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값이 싸고 좋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328하고 250을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 CPU들은 아두이노가 생기기 얼마 전, 아마 한 25년, 30년 때쯤에 그 아트멜이라는 회사가 생긴 게 아니고 그 회사는 그 전에도 있어서 인텔의 그 세컨 소스 8751 세컨 소스를 89C 될 거예요. 89C 뭐 51 뭐 이런 식으로 맹길도 있더랬는데 한 30년쯤에 이 시리즈 이거 AVR 시리즈 AVR 시리즈를 발매를 새로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아트멜은 회사는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 위주인데 다른 것도 같은 말씀 드린 거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드가 그 우노죠. 우노. 뭐 최신 버전이 그 R3 될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우노, 아두이노 우노인데 제가 설명드린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리즈들 아트멜의 요거 8메가 328P 이렇게 프라틱 패키지는 P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뭐 여기는 누차 다른 데서 설명드린 거고 요 CPU 안에서도 CPU라고 또 그러네요. 요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서도 오늘은 메모리 쪽이니까 여기서 뭐 간단히 요 328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는 이 328이나 그 328이나 하여튼 MCU 이 MCU들의 구조는 다 이래요. 근데 예를 들면 IO 모듈이 뭐 한 개,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개수만 다르죠. 그러니까 앱으로 하는 그 핀수 몇 발짜리 그 발수에 따라서 이런 사이즈만 다르지 같은 거가 한 개이냐 10개이냐 그 차이만 나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색깔 난 거 요거 네 개 색깔 4개로 구분해 놨잖아요. 제가 위에 여기 제목이 요래요. 요 빨간 거 빼고 아트멜이라는 거 빼고 했더랬는데 제가 여기를 벌리고선 아트멜이라고 여기 넣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이 블록 다이그램이라고 그러고서는 AVR MCU 아키텍처 이렇게 쓰니까는 뭐 AVR 아키텍처는 여러 군데서 쓰잖아요. 뭐 그걸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 MCU 구조에 AVR 아키텍처를 썼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아트멜 거거든요. 아트멜의 그 8메가 시리즈 뭐 타이니 시리즈 써봐서 아는데 그 다음에 엑스메가라는 게 생겼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16비트도 아닐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꾸겨 넣었어요. 이걸 벌리고서는 이게 좀 편집을 한 거죠. 이 그림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트멜의 AVR MCU의 그 아키텍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대개 그 AVR 그 아트멜의 AVR 시리즈 8메가로 시작하는 것들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개수나 이런 것만 좀 다르지.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제가 메모리가 4개 층으로 돼 있다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냥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이 메모리가 4층 구조라고 이렇게 해놨더랬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하드웨어를 배우거나 아니면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거는 사실 하드웨어를 설명하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저기 위에서 말씀드린 4층 구조라는 게 한 층,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 4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이오도 여기 많고, 여기 뭐 워치독도 있고, 뭐 통신 인터럽트 다 있지만은 이 메모리 구조를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는 아시는 대로 뭐 데이터를 써놓고 또 써놓았다 보관했다가 저기 뭐야 그 읽어내고 그러는 거죠. 그 메모리가 이 네 개가 어떻게 다르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건 대강 아시는 그 정도만 아셔도 사용된 지장이 없어요. 대신 이거를 어떻게 쓸 건지를 그리고 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쓸 건지 그 부분에 집중이 그렇게 프로그램 쪽이죠. 결국은요. 얘들을 건드린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실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뭐냐면 그 ATMR 328 하면은 그게 프레시가 32kg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확인 안 했는데 32kg.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예요. 이거는요. 요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메모리고 요거는 32개예요. 이게 지금 8비트 MCU니까 요 뒤에 32개 곱하기 8 했는데 이 뒤 8은 이 32개가 8개로 된 거 32개라는 거 32 바이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여기 쓴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와 이 32 바이트, 32번지죠. 그러니까 32 바이트라는 얘기는 32번지를 따로따로 다 읽고 쓰고 하니까 32번지, 3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짧게 다르게 실질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요 파란 거는 이 MCU가 나오기 전에 메모리가 뭐냐면 램이 있고 롬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램 중에 다이내믹 램이라는 거, 스태틱 램이라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이 MCU 나오기 조금 전 얘기일 거예요, 아마요. 이렇게 읽고 쓰는 방식이 다이나믹,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다이나믹 그런 게 아니고 쓰고 그 스태틱 방식으로 하는 게 여기가 SRAM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줄여서 지어놓고 요게 있는데 요 사이즈는 요 밑으로 내려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얘는 크지는 않아요. 얘 32개처럼 얘도 512, 512개, 두 페이지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512개 정도가 큰 걸 거예요. 260이 좀 더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려가서 설명드릴게요. 조그만 거는 이게 얼마 안 돼요. 뭐 120, 112개, 112개, 128개. 그렇게 가진 것도 있고, 그 작은 것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 SRAM, 스태틱 램이에요, 얘는요. 그리고 요거 EEPROM은 뭐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요거는, 지워지면 안 되는 데이터. 그 지워지면 안 되는 데이터를 넣어둘 때 필요한 램이죠. 요것도 용량이 많지 않아요. 얘들은 뭐 32kg 이런데 얘도 얼마 안 돼요. 얘나 상당히 작아요. 요게 뭐 일렉트리컬 이레이즈 그 말일 거예요. 정기적으로 지운다는 그 말일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거는 요 두 개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얘는 여기다 데이터를 써놓고 안 써놓는 거는 MCU가 하는 거예요. 여기 써놓는 거는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써놓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가 가서 여기 이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는 MCU가 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우노에도 그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 스케치.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로 와서 안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여기다 써놓지는 않아요. 근데 요런 게 있죠.
일반 자동 제어보드에서는 표시하는 게 없잖아요. 깜빡깜빡하게 LED나 아니면은 세부 세그멘트라서 숫자만 표시하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뭐야, LCD 창이나 예를 들어서 화면을 붙였다고 가정하면은, LCD 화면 같은 걸 붙였다고 가정하면은, 음, 그 화면에 이렇게 뭐 줄을 치고 어떤 화면 폼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 데이터는 이 메모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는 사람이 그렇게 매핑을 해서 그려 넣는 거죠. 그 메모리 속에 이렇게 넣어야 그렇게 표시를 하니까, 그런 데이터, 여기 올라앉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이터하고, 그건 사람이 그리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그거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넣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손댈 일이, 아까 같이 데이터로 그런 거 아니면 손댈 일이 없어요. 음, 어떻게 손대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거는 요 나머지 세 개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계가 쓴다. MCU 자체가 쓴다. MCU 자체가 관리한다. 이 말이 맞을 거예요. 하여튼, 조금 뭐가 있는데, 한 99%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32줄인데, 32개인데, 32개인데, 그냥 프로그램 중에 임시로 데이터 넣었다가 잠깐 있다가 빼고 써고 뭐 그런 용도예요. 이 프로그램 중에는 임시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따 프로그램 때 쓰는 메모리니까 프로그램 중이라는 게 맞죠. 그렇게 요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쓰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또 좀 내려가면은 요거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만 넘어가고, 요것도 용도는 얘나 같아요. 같은데 제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얘하고 얘를 다르게 쓰고 있는데, 근데 얘는 이름이, 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얘는 32개의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얘는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레지스터 R1, 제일 끝에 32번째 거는 R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R0부터 안 나가더라고요. 얘들은요.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그 데이터북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그냥 SRAM이에요. 얘는 그냥 헥사값으로, 여기 제가 써놨는데 헥사값으로 이렇게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요. 그 다음에 이 비료는 뭐냐면, 무슨 지워지면 안 되는 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화 한번 걸렸다가 통화 중 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지 지워지지 않잖아요. 배터리를 빼더라도 돼요. 그래서 그 EEPROM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 프로그램에서도 쓰지만은, 얘는 용도가 이 두 개, 얘가 어떤 일을 뭐 강냉이 튀기는 기계를 맹길든지 세탁기를 맹길든지 그런 용도에, 얘는 직접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냉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섞어 튀기든지 할 때 그 모델이 샘플이 몇 개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모델은 그 매번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는, 오늘은 뭐 강냉이 튀기고 내일은 쌀 튀기고 모레는 뭐 또 튀기는 거 있잖아요. 요새 떡국도 튀기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얘는요. 용도가 좀 다르죠. 얘하고는요. 그래서 이걸 안 쓰는 어떤 간단한 통신이나 무슨 프로젝트는 얘는 안 써요. 저도 최근에 한 3년 때까지는, 3년 지금 까꾸로 해서는 안 써. 그 전에 얘를 썼어요. 그 전에요. 타이머를 하나 맹길어서, 영업적으로 해서 타이머를 하나 맹길어서 판매한 적이 있는데, 그 타이머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무슨 뭐 강냉이 튀기고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본딩하는, 비닐봉지 이렇게 본딩하는 기계가 들어있는데, 그 종류나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데이터 다른 거를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을 여기다 넣어놓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가 네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르다. 이 두 개가 지금
지금 대강 아셨을 거예요. 용도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셔도 대강은 아셨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컴파일 해놓으면은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죠. 이 컴파일러가 아두이노로 얘기하면 스케치죠. 그리고 이 아트메일 원래 아두이노 생기기 전에는 그 AVR 스튜디오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운로드 ISP 뭐라고 그러고 동그리 같은 거 그런 거를 다운로드하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프로그램을 다 짜서 컴파일 해놔서 에러 없이 해놓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로 오는 건 아니에요. 컴파일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즉 PC 윈도우 10 PC에 가지고 있는 거죠. XP나요.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PC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다운로드 시키면은 USB를 통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얘하고 얘를 어떻게 구분해 쓰는지 네 가지 다 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 요 두 개를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뒤에 있어요. 뭐 설명드리는데 왜 그걸 여기서 안 하고 뒤에 또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데이터북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 0번지에 이 제가 아까 이게 R1이라고 한 것도 봤는데 여기 제로네요. 끝이 R31인 그렇게 되면은 32개니까 이게 여기에요. 이거예요. 근데 R0로 되어 있네. 저 R1으로 되어 있는 건 줄 알고 저기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R0에서 R31까지 있네요. 이건 그 나중에 저기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름이고 얘들이 번지를 이렇게 가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 메모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프로그램 메모리거든요. 실제 런하는 execute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를 이 프레시 메모리에 들어가는데 그건 여기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하고 그 나머지 이 세 개를 데이터 메모리라고 여기서 했어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뭐건 메이커가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따라가야죠. 그거를 왜 이렇게 쓸까? 뭐 틀렸지 않냐? 이상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메이커에서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사다 쓰는 거니까. 제가 가끔 인용 가끔 잘 하는 게 제가 왜 미스깁니까? 그거 들으셨잖아요. 벌써 제 거 좀 보신 분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건데 그건 김씨가 났으니까 미스김이 된 거고 미스 체러주의 김이었을까? 그 식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된 이게 다 그 아트메일의 데이터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거는 그 32개만 따로 이렇게 한 거예요. R0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요. 이게 맞나 봐요, 아마요. 근데 지금 요 끝에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제일 끄트머리죠. 그러니까 끄트머리에 요 26, 27 하고 그다음에 28, 29 하고 30, 31은 두 개를 묶어서 XYG 데이터로 쓴다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건 뭐 나중에 쓰시게 되면 거기서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설명 그렇다는 거 32바이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하고 같은 건데 저거는 여기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제로에서 저기 뭐야 이 1F면은 31이죠. 10지수로만 31죠. 근데 0번지부터 있으니까 실제는 32개 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봐서 제가 캡션 해놨는데 요게 같은 얘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 32개 데이터라고 그런 거 그거하고 또 64 IO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 포트 A, B, C 그쪽에 할당된 번지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러 그냥 포트 A에 1, A에 0에서 7까지 이렇게 쓰는데
안에 기계로 바뀔 땐 요 안으로 바뀌나 봐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포트 ABC 해도 컴파일러가 다 알아들으니까 어셈블리 컴파일러 알아들으니까는 그 여기까지는 이 말은 알겠는데 여기는 요 두 개를 이렇게 해놓은 건지 가서 뭐 여기는 이렇게 된 걸 알았으니까 여기도 알아야 되는데 이쪽만 가지고도 포트 ABC도 아니까는 그냥 이렇게 자세히 익숙하지는 않은 한 줄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요거 160개는 저기죠. 160개는 혹시 아요가 모자라든지 그럴 때 확장하는 걸 거예요. 써보지 않아서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번지는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할당되어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아까 SRAM이라는 거 제가 그때 조금 그 사이즈를 CPU마다 다르다고 그랬는데 좀 다른 거는 네 가지 세 가지밖에 없네요. 뭐 요거 512짜리 1024개짜리 2048 요게 25601일 거예요. 요 2048이 2kg죠. 그러니까 2048 여기는 1kg 요거는 512 0.5kg 0.5kg가 맞죠. 예. 그렇게 SRAM인데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못 드린 것처럼 요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 번지 안에 아니다. 아닌데 2560에 보면은 아이오가 10개인가 11개인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A포트, B포트 하다가 F포트인가 D2를 가면 그땐 포트 ABC인데 그 뒷포트는 포트로 이름을 안 붙여요. SRAM 번지가 붙어요. 그게 아마 여기 그 확장용으로 이렇게 예약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검은 줄 천 거가 SRAM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거긴 것 같은데 거기도 아닌 거 가요. 요게 제일 큰 번지는 FF까지니까 거기도 아닌. 그래서 하여튼 SRAM 번지를 쓰는 아이오 포트가 있다는 거. 2560엔 포트가 상당히 많아요. 10개일 거예요. 그러니까 빗으로 보면 80개죠. 그리고 10바이트. 이렇게 그 중에 반 정도는 이 SRAM 번지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쓰진 않겠죠. 겹치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SRAM하고 여기 지금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SRAM 설명하다 말씀드린 게 이게 뭐냐면 제로엑스 아시잖아요. 제로엑스 헥사 값이라는 거. 헥사로다가 105번지에다가 템프라는 거에 들어있는 값을 넣어라. 그런 그 명령이거든요. 이 STS가 105번지에 템프라고 그러는 이름 지어진 것에 있는 걸 넣어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메모리예요. 근데 어디 메모리냐면 여기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쓰는 거가 제가 16번지, 17번지인데 EQAT에서 여기 16은 이거다, 템프다, 템프1이다, 뭐 이런 여긴 템프 P도 있죠. 아니구나. 템프라고 여기를 EQAT 해놓으면은 이 32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가요. 이렇게 거기에 들어있는 거를 여기다 넣어라. 그런 명령이에요. 지금 이 메모리는 써놓고 읽고 둘밖에 없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이게 써놓는 거 여기다 집어넣는 거를 명령을 요거 STS라는 거고 또 들어있는 걸 읽어내야 되잖아요. 읽어내서 뭐 어디로 출력을 하든지 읽어내 데이터가 뭔지 화면을 보든지 하여튼 읽어내는 건 LDS에 이게 막 로드의 준말일 거예요. 요거는 스토어의 준말이고.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일로 여기 32개 중에 템프라고 이름 지어진 대로
SRAM, RF바, NTC, BCD 합은 L, 이게 L자예요. 로하이, 데이터값 로하이에 제가 썼던 걸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SRAM 여기 들어 이렇게 이름 지어진 거를 템프로 로드 시켜라. 그러니까 여기서 SRAM에서 나오는 거니까 읽는 거죠, 여기로요. 그래서 얘를 제어하는 명령은 요거 두 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두 개고 얘 설명드릴게요. 지금 얘에다가 뭘 써놓는 거.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 저기 그 포트 디렉션 할 때 이거 A 포트에 DDR 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은 요 프로그램 두 줄의 내용은 DDR-A에다가 FF를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DDR-A로 바로 못 넣으니까 템프라는 데다 넣어서 그 템프 값을 DDR-A라는 대로 아웃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실제 숫자 아니에요. 저기 16준으로 된 숫자를 바로 요 아이가 이미디에이트 그 뜻이더라고요. 그 설명하는데 보니까 이게 바로 템프에다 요 값을 LD 로드 시켜라 집어 넣으란 얘기죠. 집어 넣으란 얘기인가? 로드는 집어 넣으란 얘기가 아닌데 하여튼 바로 넣으란 얘기예요. FF 이 오퍼랜드 값을 OP 코드에다 넣으란 얘기예요. 요거는요. 근데 아이가 붙은 건 이게 실제 값이죠. 예를 들면 템프 값 템프 콤마 템프 1 하면은 템프 1이라는데 그걸 1로 넣으라 할 때는 LDI가 아니에요. 그냥 LD일 거예요, 아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되면 템프에 이 32개 중에 하나에 F값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 빼는 거는 여기처럼 뭐 이렇게 로드가 아니에요. 보면은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목표는 DDR-A에다가 FF를 넣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줄로 썼어요. 그거는 근데 그때 얘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가 뭐 여기 보면 제너럴 퍼포즈란 말이 그거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 아랫줄은 뭐냐면 아웃이죠. 아웃도 뭐 빼내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 읽어낸다는 말하고 같은 거죠. 여기 뭐 로드나 같은 뜻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템프 값을 여기로 출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로드가 여기서 제가 그 느낌이 남아서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 FF를 템프랜드에다 스토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뜻이 더 얘보다 노는 게 로드라도 뭐 안 될 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쓰니까 깊이 묻지 마세요. 이게 제가 맹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개 그러니까 얘를 쓰는 거는 이렇게 두 개. 얘를 쓰는 건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짜요. 그래서 이 메모리하고 이 메모리를 이 밑에서는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번지에 대해서 이렇게 번지에 대해서 데이터북을 읽어보면은 저는 지금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샘플 프로그램이 C 언어고 어셈블리로 데이터북에 ABR 저기 ATME가 시리즈 데이터북에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SRAM에 가면 SRAM에 리드 라이트 루틴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데이터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거기서 말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개가 쓰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근데 범위를 좁혀서 이 두 개가 여기에서 설명할 때 이런 SRAM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명령은 요거 두 개다. 얘 설명할 때 거기 명령은 요렇게다. 그렇게는 안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요렇게 쓴다는 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던 거니까 뭐 저게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명령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잔뜩 써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컴파일 하잖아요. 컴파일 하면은 그 거기 보면은 컴파일 끝에 가면은 에러가 두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 없이 에러 제로로 나오면은 음, 그 기계값이 생기잖아요. 컴파일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오피코드 오퍼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쓴 명령을 기계값 얘가 알아먹는 기계값으로 바꾸는 걸 컴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파일된 그 기계값은 PC가 가지고 있어요. PC 안에 컴파일러가. 그래서 그 컴파일러의 이름은 아트멜에서는 AVR 스튜디오라고 그러고 아두이노에서는 스케치라고 그래요. 걔가 가지고 있다가 다운로드, 그 옛날에는 롬라이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운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는 그 장비라고 그러나요?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 컴파일된 기계값이 일로 가요. 여기로 앉아요. 그 다음에 런 시키면 이게 도는 거죠. 그러면 램프를 6개를 깜빡거리라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하나만 깜빡거리고 5개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잘못된 거죠. 프로그램 자체는 에러 없이 됐지만 그 나머지 5개를 키게 하는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드린 게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 이게 좀 같이 있다고 설명드린 건데 실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 딴 데서도 끄트머리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거는 이 AVR MC 아트멜의 MCU죠. 근데 AVR은 이 MCU가 이 AVR 아키텍처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아트멜 MCU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하드웨어예요. 아주 100% 하드웨어 이거는요. 그래서 어셈블리 랭귀지 이게 다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랭귀지거든요. 이것도요. 그거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하드웨어를 꼭 하시라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를 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이쪽을 배우고 이쪽으로 취업을 하고 이쪽을 배워서 이쪽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이걸 하셔야 돼요. 물론 목표 이거 안 하고 무슨 이걸 이용한 다른 하이레벨 랭귀지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걸 몰라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 꼭대기에 있는 회사들의 그거는 다 하드웨어 개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쫄병 때는 모르지만은 쫄병은 여럿일 거니까요. 이런 거 하는 놈도 한두 놈 있지만은 또 하이레벨 쪽도 있고 섞여 있지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계급이 높아지게 되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꼭 이걸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저도 전자공이나 제어계측 그거 안 했어요. 딴 거 했어요.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건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2살, 3살짜리 2살, 3살 되면서 우리가 젓가락 쓰는 걸 배우잖아요. 숟가락도 물론이고요. 포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젓가락은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간 애들도 이렇게 이쁘게 짚지 않고 어떻게 이상하게 손가락 두 개도 이렇게 이상하게 짚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배워야 다 하는 그 대기업, 예를 들면 뭐 우면동의 LG 연구소랜다든지 수원의 뭐 삼성 그 무슨 사업 이런 데 가시려면 꼭 하세요. 안 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거는 도둑놈이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안 하고선 가면은요. 그리고 하고 가고, 가서 면접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아마요. 그냥 한 번만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드웨어만 설명했는데, 저거 짧은 거 프로그램 많아요. 제가 지금 이게 오늘 30개째인가 될 건데,
많아요. 프로그램 설명하는데 꼭 하셔가지고 그 컴파일러 돌려서 여기다 넣어서 램프가 반짝반짝 하는 거 그거 꼭 한번 해보세요. 그건 한 번만 해보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도 한번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좀 민망한 표현인데 그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래서 성접촉이나 성관계 뭐 한 번 해본 사람 200번 해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해봤다 해본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제가 하겠어요. 이게 한 번 해보고 이 프로그램 어셈블리를 컴파일해서 램프 반짝거리게 한 번 해보면은 그 우면동이나 수원 가서 면접 볼 때 해봤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봤으니까요. 좀 민망한 비유를 제가 해드렸는데 비유가 맞았을 거예요 아마요. 그래서 많이 배우셔가지고 하드웨어도 하는데 가서 인정받아서 순간의 선택이 뭐 옛날 광고 문구 있었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